자, 5학년 1학기 사회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단원 1단원 국토와 우리 생활 72쪽에서 75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국토의 인문 환경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나라는 교통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변했을까? 교통 발달에 따른 변화와 또 교통 발달에 따른 미래 변화 모습을 상상해보고 과거와 오늘날 교통 발달의 모습을 비교해보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도시, 인구, 산업 등이 교통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지연이네 가족은 부산으로 기차 여행을 떠났어요. 부산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지연이네 가족들의 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와, 기차가 정말 빨라요. 서울과 부산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구나. 가까워지다니요? 할아버지 말씀은 기차가 빨라져서 부산까지 빠르게 오갈 수 있다는 거야. 예전에는 기차가 이렇게 빠르지 않았거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지연이는 옛날과 오늘날의 교통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졌어요. 자, 교과서 72쪽의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 경부고속국도. 자, 옛날엔 경부고속도로라고 했는데 요즘은 국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부고속국도가 1970년도에 개통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졌어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건설되어서 수도권과 영남권을 빠르게 연결했고요. 이후에 1980년대까지 전국을 고속국도와 고속철도 등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해서 서울 부산 간 이동 시간이 4시간 30분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목표는 전국 1일 생활권, 즉 하루 안에 어디든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1970년 이후 1980년대까지 이 고속도로 건설과 도로 또 철도 건설에 주력을 했던 시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72쪽 아래 2004년의 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04년도면은 고속철도가 개통이 된 해입니다. 자, 그러면서 서울 부산 간 이동이 더욱 빨라졌는데요. 부산에서 서울로 출장을 다녀오는데도 이따가 저녁 함께 먹자라고 말할 정도로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은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럼 얼마나 빨라졌는지 한번 기차로 3시간을 달렸을 때 1970년대와 2004년 고속철도 개통 이유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에 만일 3시간을 달리게 된다면은 중간 지점인 대전 좀 지나서 김천역에 도착을 합니다. 아직 대구도 도착을 못하는 시기예요. 자, 그런데 2004년 이후 고속철도를 타게 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3시간을 달려갔을 경우에 부산에 도착하고도 시간이 남습니다. 2시간 40분이면은 도착을 하게 돼요. 2004년 이후 도입된 고속철은 이제 서울에서 부산 여행을 하루 일정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교통수송 분담률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교통수송 분담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어떤 교통수단을 얼마나 이용했는지를 비율로 계산해서 나타낸 건데요.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아래쪽 3칸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위에 3칸은 화물을 운반할 때 어떤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경우 보니까 도로 이용 비율이 2010년까지 꾸준히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가 2020년부터는 다시 오르고 철도 이용률을 보면은 1970년대에 비해서 2020년도까지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원인에는 처음에는 기차가 개통이 되고, 즉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사람들이 철도를 점점 많이 이용을 하다가 2010년 이후 자가용이 늘기 때문에 도로의 이용이 다시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물을 운송할 때는 그래프를 딱 봐도 파란색, 즉
도로를 이용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커지는 것을 이용할 수 있죠. 살펴볼 수 있죠. 이렇게 된 데는 처음에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철도를 주로 이용해서 화물을 운송을 했지만 이후에 고속도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도로가 좋아지게 되면서 물류비를 아낄 수 있는 도로 이용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의 발달로 인해 우리의 생활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저녁에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이 다음 날이면 바로 배송되는 것이 일상의 생활이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 요즘은 아예 저녁 때 주문한 게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는 치타 배달은 아니고 알죠? 그 서비스도 가능해졌습니다. 자, 교과서 74쪽과 75쪽 지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교통 발달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1960년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지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을 연결하고는 있지만 고속도로망이 매우 단순하죠. 그에 비해 2020년도의 고속도로를 한번 살펴보면 벌써 지도만 봐도 복잡하죠. 고속도로를 찾아서 선을 긋기도 힘들 만큼 전국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 인프라의 변화를 이번에는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고속도로 노선의 수,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하나, 호남고속도로 하나, 이런 식으로 노선의 수를 한번 세봤어요. 자, 1960년대에는 아예 없었고요. 고속도로가 1980년도 4개의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51개의 노선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철도의 경우에도 1960년대 10개의 노선으로 출발을 해서 2020년도에는 30개의 노선으로 늘어났고요. 항구의 수는 3곳에서 9곳으로, 공항의 수는 2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교과서 74쪽을 보시면은 고속도로와 철도의 경우 노선의 수가 아니라 길이로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국도 길이, 철도 길이. 원래 도로하고 철도는 길이로 살펴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요 그래프에서는 선생님은 항구의 수, 공항의 수랑 같이 비교를 해보려고 노선의 수로 비교를 했습니다. 단위를 통일을 했어요. 하지만 노선의 수가 늘어난 것만 봐도 고속도로와 철도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데는 충분하죠. 활동자료 7의 주요 교통시설 분포 지도를 주요 공업도시와 국가산업단지 분포 지도와 겹쳐볼까요? 자, 뻔한 결과가 예상이 되고 있죠. 교통시설이 발달한 곳이 주요 공업도시와 국가산업단지가 모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수입하고 제품을 수출하거나 운송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특히 항구는 수출과 수입에 있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교통 인프라이기 때문에 항구가 있는 곳은 주요 공업지대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자, 1960년대 비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많아지고 노선도 늘어났고 지역 간 이동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생활권이 넓어지게 됐고요. 필요한 물건을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가 활발하게 발달하면서 다양한 산업이 또 발달하고 덩달아서 도시가 성장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그동안 살펴봤던 우리나라의 인문 환경의 변화들이 우리 국토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